전일 진화율이 60%였으나 바람의 영향으로 밤새 화선이 늘어 진화율이 55%로 낮아졌습니다. 오후부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진화 대원분들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산불 너무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걱정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이게 진화가 될 듯 하다가 다시 커지고 지금 이런 상태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 뉴스와이드 오늘 첫 순서로 산불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몇 가지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안동하회마을 지금 10km 앞까지 산불이 확산되고 있답니다. 안동하회마을 그 앞까지 지금 불길이 와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막아야겠습니다. 다음 속보 하나 더 보죠. 자, 안동시 산불 확산에 하회마을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또 보겠습니다. 자, 안동시는 전 시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 이렇게 지금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국가유산 묵계선앞까지 산불이 번졌습니다. 지금 소방차로 방어막을 구축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4가지 속보 연속해서 들려드는데요. 지금 안동 하회마을 10km 앞까지 산불 확산. 이게 조금 전 상황이니까 아마도 조금 더 뭔가 더 근처로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기필코 막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런 유산을 불에 넘겨줄 수는 없는 거죠, 지금요. 속보 들어왔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는 소방당국에서 설명을 좀 꺼내놨어요. 진화율이 굉장히 높았는데 오히려 낮아졌다. 시간이 흐르는데. 이른바 역주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어요. 진화율 역주행.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특히 이제 의성 산불이에요. 어제 정오 기준으로 진화율이 71%. 그렇다면 진화가 좀 순조롭게 되는구나. 요거는 시간 문제구나. 진화가 될 때까지 이렇게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 7시 기준으로 낮아집니다. 55%. 그리고 오전 9시에 54%. 정오 때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60%. 오히려 거꾸로 좀 간 거죠. 지금 헬기 77대, 그다음에 진화 인력 거의 4,000명 정도, 그리고 진화 장비도 대거 투입이 돼서 지금 작업 중이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불을 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산불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는데요.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과 교수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양지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영주 교수님. 일단 뭐 의성, 산청, 울주 비교적 상대적으로 산청과 울주 산불은 어느 정도 진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의성 산불이 지금 이게 관건으로 떠올랐는데 일각에서는 이 불이 이 공개된 영상들 보면은 이렇게 띠 형태로 산불이 나는데 이게 떨어져 있어요. 이 산불들이.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미사일 불씨다. 날아다닌다 지금 불씨가.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번 산불 진화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역시 강풍 탓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바람들, 강한 바람이 분다면 이제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되는 이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도 분명히 작용을 했고요. 또 산세가 굉장히 험준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경사가 높은 이런 이제 산세인 경우에는 평지보다도 훨씬 빠르게 산불이 확산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이 화세가 굉장히 강해지다 보니까 비화라고 그래서 한마디로 날아다니는 불, 한마디로 불티들이 이제 날아다니게 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이제 상승 기류를 만나서 이런 것들이 높은 고도에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상황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불티가 멀리 날아간다고 해도 200~300m 이렇게 날아가는데 이렇게 비화가 돼서 강한 화세로 동반해서 날아가면 수킬로까지 날아가는 이렇게 멀리까지 띄엄띄엄 날아다니면서 얘네들이 수킬로를 날아간다고요? 예, 맞습니다. 불씨가요? 2~3km는 뭐 충분히 날아가고요. 거의 미사일 불씨라는 게 이게 틀린 표현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또 이제 의성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선이라고 그래서 불이 타고 있는 이 띠 형태의 이제 이 라인이 그렇습니다. 거의 200km 이상이 되거든요. 많이 진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한 90km 이상이 남아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렇다고 한다면 90km면에 대해서 계속 따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화를 해야 되고 또 이 잔불 작업이라는 이런 이제 지상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금 산불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당국에서 진화 작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게 뭐 잡혔다,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소식은 안 들리고 있거든요. 이영주 교수님, 지금으로서 기대할 것은
비가 와야 되는 겁니까? 근본적으로는? 비가 와준다면 또 비가 충분히 와준다면 어느 정도 산불 진화에도 기여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아마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비 소식이 있는데요. 이 비가 과연 이제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이제 진화할 만큼의 비냐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좀 아직까지는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의 어떤 산불들이 오늘 대부분 그래도 상당 부분 진화가 됐기 때문에 예. 내일 어떻게 보면 다른 쪽에 좀 분산되어 있던 이런 소방력 혹은 또 이제 진압 능력들을 조금 더 여기에 총력 동원을 해서 예. 집중적으로 좀 더 방어를 해서 내일 중에 어떻게 보면 주부를 좀 잡을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내려준다면 잔불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추가적인 어떤 예. 확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막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속보 계속 나고 있거든요. 지금 의성 산불 확산에 안동이와 청송에서도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답니다. 주민들 지금 다 대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가시라는 말씀. 지금 안동 하회마을 10km 앞까지 지금 산불이 확산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국가유산인 묵계선화까지 또 산불이 번졌다. 이런 소식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양진희 변호사. 현재까지 있는 산불 인류 규모가 커졌는데 이 시작점, 그러니까 왜 불이 났는가? 이게 지금 보면은 부주의에 의해서 실화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실화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처벌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가 아니라 내 과실로 인해서 이제 화재를 발생시킬 지금 경우에 화면에 실화라고 보면요, 하죠. 뭐 예초기 불씨가 튀었다, 쓰레기 소각에서 시작됐다, 용적 자격 중에 불 꺼졌다, 성목에게 실수였다.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어요 지금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산불이 이제 발생한 원인을 짚어 올라가면 고의로 일으키는 경우에는 굉장히 드물고요. 저렇게 뭐 성묘객이 실수로 아니면 예초기에서 불씨가 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큰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실로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실화죄로 처벌을 받는데 저렇게 산불인 경우에는 불이 굉장히 확장돼서 옮겨붙을 수가 있다 보니까 더 가중 처벌을 합니다. 산림보호법 5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실로 이제 타인의 산림을 이렇게 불태운다라든지 예. 아니면 나의 소유의 산림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해칠 만한 정도의 이제 산불을 야기한다라든지 예. 그런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과실로 이렇게 불을 일으킨다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영주 교수님. 예. 요즘에 바람도 불고 이제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네. 산에 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산에서 어떤 작업도 하고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가고 일이 있어 갈 수도 있고. 산에 올라갈 때 이 산불과 관련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뭡니까? 뭐 당연히 이를테면 화기, 뭐 불을 켤 수 있는 라이터라든지 뭐 성냥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져가시면 당연히 안 되겠고요. 산에 올라가서 담배를 피시겠다고 라이터를 켜는데 이거 절대 안 된다 이거죠? 예, 뭐 그건 이제 과태료도 물어야 되고요. 또 예. 이런 것들 1차 경고, 2차 경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벌금도 더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고 또 최근에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렇게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입산 금지라고 해서 이렇게 통제를 하거든요. 근데 예. 또 이제 항상 이런 것들을 또 굳이 꼭 그런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이제 들어가지 화재를- 말라고 굳이 그 기간도 정해놓고 표시도 해놓는데 네. 굳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굳이 들어가신 네, 분이 있다 맞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입산 통제에도 잘 따르셔야 되는 부분도 예.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산에 직접 가시지 않더라도 산 인근 지역에 계신 분들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논밭을 태운다거나 지금 파악된 원인 중에 하나가 쓰레기 소각이 예,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소각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산불의 4분의 1이 이런 소각에 의해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인근 지역에서 이런 소각 행위 이런 것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인 어떤 집에서 생활 환경 속에서의 화재가 이런 불티들이 날리면서 또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금같이 산불이 굉장히 잘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는 단순히 그냥 산에 가서만 조심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의 이제 화재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산불 예방에도 기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 나누다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예. 실화에 관련된 처벌 규정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예. 실화였을 때 처벌 규정을 강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불을 낸 사람들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뭔가를 조치하거나 신고를 안 하고 왜냐하면 처벌을 받을까 봐 무서워서. 숨기려는 건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처벌 규정은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불이 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예방을 잘해라라고 하는 이제 계도적인 성격이 더 강한데 사실 이런 것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실화에 의한 화재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강화를 하는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어떤 이 신고라든지 대응을 하게끔 하는 이런 이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 저게 고속도로 모습의 CCTV거든요. 지금 화재가 발생한 곳의 CCTV 모습인데 여기 안동 근처잖아요. 남안동 뭐 방향 쳐 있잖아요. 연기가 자욱합니다. 지금. 그래서 주민들 지금 보면은 CCTV가 흔들릴 정도의 지금 바람들이 불고 있어요. 이게 흔들리거든요. 지금 이 모습이에요. 지금 CCTV로 본 앞이 안 보이는군요. 여기는요. 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산불을 진화하다 돌아가신 분들이 나왔죠. 진화대원분들인데 뭐 분향소도 이제 마련이 됐고 유족분들의 어떤 말씀도 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순번이 아닌데도 또 다른 사람을 또 바꿔줬다가 이런 병이 생기고. 자, 이영주 교수님, 이번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산불 관련해서 이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왔는데, 진화대원이라는 분들이 예.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시구나. 맞습니다. 이건 이제 소방대원하고 약간 좀 다른 이제 산불에 어떤 특화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뭐 공중진화대원, 특수진화대원 있고, 뭐 또 예비진화대원 있다는데, 지금 나오는 지적들이 이 진화 장비가 좀 열악하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산지가 참 많은 나라인데, 이 진화대원의 인원 자체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불이 나면 무조건 소방관 꺼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통상적으로 소방대를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해도 다 소방관들이 끄는 거 아니야. 그래서 119에 신고하신 다음에 대부분은 야, 왜 소방대들이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이제 재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예. 산불의 주관 기관은 산림청이고 산림청에서는 별도의 산불 진화하는 인력과 조직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방도 이러한 부분들의 지원을 나가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방에서는 어떤 경우에 이제 불을 끄냐면 이 산불들이 이제 민가라든지 사람들한테 피해를 미치게 되면 이 사람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이제 방수 조치라든지 진압 이런 것들은 소방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산에 직접 가서 불을 끄는 행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산불 진화대원들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산불 진화대원들이 하게 되는데요. 산불 진화대원도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선 공중 진화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산불 특수 구조대라고 하는 특수 진화대라고 하는 특수진화대. 예,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예방 전문 진화대 이렇게 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각각 좀 다른 게요.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스모크 점퍼라고 해서 정말 산지에 도저히 사람들이 갈 수 없는 지역에 비행기나 헬리콥터를 타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서 그 화점에 도달해서 여러 가지 진압 활동을 하는 정말 화재 일선에서 작업들을 하셔야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헬기를 동원해서 그 헬기와 함께 일을 하시는 분을 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공중진화대라고 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이제 갖춰져 있고요.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런 낙하라든지 또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특수부대 출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유경험자분들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전문가시네요,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외에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특수구조대 같은 경우는 전국에 한 500여 명 정도 500명 이렇게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나눠져서 있으시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에 대한 부분들 진압들 이런 것들을 담당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여 명의 진압 공중 진압대 공중진화대. 그리고 또 500여 명의 사실은 이제 산불 그럼 뭐 특수구조대 합치면 한 600명 600여 명인데 정도? 이분들이 사실 한 현장에 다 투입돼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 끄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국에 다 이제 흩어져 있다 예. 보니까 사실상 이분들이 아무리 특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산불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데 효과적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사실 하시는 역할들이 예. 사실 주부를 직접적으로 끄는 역할보다는 사실 이제 헬기에 의한 공중 진압이 이루어지면 그 주변에 이를테면 잔불 정리라든지 또 이를테면 불이 주변으로 확산되지 않게 예. 하는 확산 방지 혹은 또 선제적으로 이런 이 방화선을 구축하는 이런 일들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험준한 산을 오르내리면서 다니기에 너무 거창한 장비 또 대단한 큰 장비들을 가지고 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화세는 점점 강해지고 대형화되는데 이분들이 쓰는 장비가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그런 불들에 대응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예방대원도 아까 있으시다 그랬는데 이 예방진화대원은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산불에 역할입니까? 대한 1차적인
진압 대응은 사실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랬을 때 지자체에서 그러면 불을 끄기 위해서 운영해야 되는 또 이제 진화대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 예방 진화대 혹은 또 이제 자체적으로 인력들을 확보해서 이 현장에 투입하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지가 않다. 그리고 장비가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입니다. 지금 뭐 방금 이 사진과 영상이 속보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모습이요. 지금 다. 그 요즘에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보면 대형 산불이 참 많거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은데 또 쉽게 꺼지지도 않아요. 좀 더 규모가 커지고.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뭐 참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기상이변 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게 지구의 온도가 더워지고 일본 기온이 올라가다 보면 산불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영향을 미치는 팩터 조건들 중에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에너지량이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또 건조한 기후 또 이를테면 건조도에 영향을 미쳐서 산불 발생률을 훨씬 높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수목들이 건조한 상태에서 불이 나면 당연히 평상시보다는 훨씬 대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는 당연히 맞고요. 또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번 발생했을 때 대형화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전까지의 진압 방법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이런 것들은 물론 당연히 계속 진행이 돼야 될 필요도 있지만 대형화되는 산불에 맞춰서 우리도 또 여러 가지 진압 체계라는 예, 것들 좀 예. 바꿔나갈 필요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헬기 같은 경우도 예. 사실은 소형화된 헬기 물론 나름대로 역할들을 합니다만 예. 큰 불에는 사실은 더 많은 물을 한꺼번에 뿌려서 진압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형 헬기의 필요성이 그만큼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 지금 헬기가 지금 산림청에 약 50여 대를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소방에서도 약 30여 대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대형 헬기는 10대가 채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여러 가지 대형화되는 산불의 효과적인 예. 진압을 위해서는 대형 헬기의 숫자를 좀 더 늘려나가는 이런 필요도 있고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점차적으로 이제 헬기를 교체할 때 대형 헬기 중심으로 교체해 나간다는 방침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정부와 국회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 같습니다. 지금요. 이 산불이 너무 커지고 있어요.